자, 이제 오늘부터 빛날에서 새롭게 기획한 코너 돈 되는 경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네. 트럼프 시대가 출범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이제 세계 경기는 물론 이 국내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오늘 전문가를 한번 모셨죠? 네, 그렇죠. 제 네. 옆에 계십니다. 네.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네.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네. 일단 빛날 퀴즈에서 이곳에서 나가기 네. 때문에 임대주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럼 정진석 부동산 컨설턴트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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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표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미국이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네.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요. 네. 대한민국이 벌써 이제 글로벌 10대 교육국에 들어가 있고요. 뭐 네. 다 아시다시피 OECD 이제 선진국 들어가 있는데 우리 광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광주가 많은 대회를 유치하면서 네. 세계적으로 많이 또 알려졌죠. 네. 우리의 생활 경제가 자의반 타의반 다 글로벌 경제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미국이라고 좀 먼 나라만 생각을 하고 우리하고는 네.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정책을 펼칠까 이렇게 네. 궁금해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하고 혹시 우리 광주하고 또 이렇게 연관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면요. 예. 먼저 미국 우선주의라는 정책, 미국이 네. 최고다, 내가 제일 잘났다라는 네.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 예. 자료 화면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참고해 네.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보 정책은 우리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사드 문제로 네. 인한 지금 현재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피해가 있죠. 그렇죠. 광주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 그런 피해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죠. 뭐 네. 부자 감세, 법인세나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더 네. 나은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정책인데 네. 이게 이제 우리 지역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광주 지역에 이제 광주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우리 네. 기업들이 수출을 더 많이 하느냐 못 하느냐 가령 미국이 경기가 좋아져서 네. 미국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데 네. 경기를 좀 억제하고자 금리 인상 정책을 편다라고 네.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 기업에 속힌 우리 지역민들 우리가 대출을 필요해서 받을 때 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이자 비용이 이자가 올라가는 그렇죠.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는 거죠. 네. 쉽게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기업의 이익이 증가를 해야 돼서 네. 그 기업에 종사하는 우리 지역민들의 소득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까지 우리 그러지는 과거를 보한다면 그러지 못했죠. 그렇죠. 네. 예, 그러한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좀 많이 증대되니까 우리 지역 경제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있는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의 정책들이. 방금 전에 그 자료 화면 중에서 부자 감세, 네. 법인세 인하, 또 규제 완화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 단어가 사실 우리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항상 요 세 가지 네, 따라다니죠. 네. 따라다녔는데 사실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미국이 이런 정책을 펴면 네. 우리에겐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문화가 틀린 건 사실입니다. 인정을 네.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부자 감세 낙수 효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한때 유행했던 말인데 네. 미국은 좀 문화가 틀리긴 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법인세이나 규제 철폐에서 기업을 하기 더 좋게 하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미국이 움직인다면 네. 경기가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아지겠죠. 네, 네.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큰 얘기를 들어봤어요. 트럼프 정책이나 네.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광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네. 돈은 벌어야 되는데. 네. 네.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을 먼저 좀 보실까요? 예. 네.
자료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것이 광주광역시 2006년도부터 16년 12월까지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저희가 이제 만든 건데요. 예. 네. 2006년, 2008년, 9년까지는 집값의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대주건설 유동성 위기와 그다음에 수안지구에 이제 대규모 미분양 미분양. 사태도 예, 있었죠. 맞아요. 예. 그렇지만은 일반 아파트 우리 서민들, 우리 광주 지역민들이 거주하는 집은 가격 변동이 없었었어요. 맞아요. 오. 시장이 안정화돼 있고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집값이 좀 쌌었다라는 느낌이 네, 평당 있어. 3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정도 굉장히 와. 낮았던 얘기죠. 평당 뭐 800에서 1000 이건 생각할 수 없었던 네, 시장. 맞습니다. 네. 예. 지금은 뭐 평당 1,000만 원 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죠. 네, 신규 아파트들은 거의 네,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광주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시기는 아까 그래프로 보면 2010년 정도부터. 네, 라고 보면 될까요? 2010년도부터 네.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죠. 네.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피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광주 지역의 수안지구 미분양 사태 당시에 네. 전국 최고의 미분양 아파트를 저희가 갖고 있었습니다. 광주 지역이 맞아요. 1등이었죠. 네. 예, 근데 거의 분양이 안 됐었죠. 예, 분양이 안 됐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이명박 정부에서 취득세 한시적으로 인하해주고 양도세 감면해주고 네. 그다음에 더 이상 분양가 오르지 못하게 분양가 상한제도 해주면서 미분양들이 해소하면서 2010년도부터 이제 광주가 부동산 가격이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쭉 가면서 이제 계속 오르는데 2012년, 13년, 14년도에 네. 그 많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분양들이 다 됐어요. 어마어마한 공급량들이 있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분양이 다 됐던 이유가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금리 정책도 있었었고 수안지구 미분양을 해소하면서 그 수안지구에 거주했던 집들이 집값들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맞아. 예, 그 경험치를 다시 네. 시장에서 나온 투자자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네.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리 저금리로 인해서 네. 돈이 갈 데가 없었어요. 아. 그런 것들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실수요자의 기본적인 구매 심리, 그다음 투자자들의 어떤 그 경험 효과, 경험치로 인한 그 효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광주에 엄청난 집값 상승을 유발했던 거죠. 그때 좀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네. 그때 고민을 하시다가 집을 안 사신 분들은 네. 후회 많이 하고 계시겠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 네. 아파트가 이제 값이 오른 시점에 네. 이 화정동 이제 선스톤 아파트죠. 예. 힐스테이트가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당시 이제 그 미분양이 됐을 때 예. 분양 시작했을 때가 2011년도, 2012년도에 이제 분양을 하면서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했죠. 예. 저조했는데 그때 이제 그 수안지구 미분양 사태를 한번 경험했던 네. 광주 지역민들이 좀 손사래를 친 거죠. 대규모로 분양을 하니까 그랬는데 2012년도에 광주 지역의 연간 분양 물량이 약 12,000세대였습니다. 뭐 첨단 이지구부터 해서 엄청나게 쏟아졌네요. 엄청나게 네. 분양을 했는데 그게 다 분양이 완판이 됐어요. 분양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네. 되네? 되네. 네. 예,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서구 그 화정동 힐스테이트 주변에 학군들이 참 좋습니다. 맞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는 그때 그걸 아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씩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을 해서 긴 시간 동안에 분양이 이제 완료가 됐죠. 그럼 2012년도 분양이 완료된 그 사건이 화정동 힐스테이트의 분양을 갖다가 더 앞당긴 계기가 됐다고 보면 맞으실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러면 광주 지역의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네. 올해 광주 부동산 시장은 전망은 어떤가요? 올해 광주시장 부동산 전망은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요? 네. 자료 한번 봐보실까요? 예. 일단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전망을 먼저 해보면요. 네.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그리고 네. 행복주택의 인기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이제 양극화로 인한 인기 비인기 지역의 온도차가 네. 크다 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군요. 네, 실수요자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러한 시장, 예. 관망을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전세라는 제도가 사라지네 어쩌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또 올해 공급량이 좀 늘어난 관계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좀 안정화됐다는 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럼 이 세 가지 한번 차례차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 얘기를 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뉴스테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네, 뉴스테이는 예. 특히 저희 예. 같은 이 1인 가구 네. 맞아. 네, 예. 이게 참 유용한 정보일 것 같은데 뉴스테이가 뭔가요? 뉴스테이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에 그걸 갖다 뉴스테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죠. 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임대 아파트를 8년간 연간 5% 상승률 이내로 묶어서 이제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의 이름이 뉴스테이입니다. 그래서 광주는 누문동 재개발 지역이 이제 뉴스테이 특별 촉진지구로 선정이 돼서 네. 현재 사업 진행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재테크의 도구는 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실수요자 위중에 네. 우리 그 집값 안정과 거주지 안정을 위해서 펼치는 정책이죠.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도 일단 실수요자- 싸게 네. 공급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훨씬 좋은 거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기 지역, 비인기 지역. 가령 네. 내가 봉선동 지역을 가고 싶어요. 네. 봉선동 지역 아유, 학군이 좋은 비싸죠. 비싸죠. 아, 비싸죠. 네, 네. 비싼데 봉선동 지역을 가고 싶은데 가격은 뭐 지금 한 5억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가격은 4억대란 말이에요. 네. 어. 그럼 1억 차이가 나네. 그렇죠. 4억대나 4억 5천인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면은 집값이 떨어질까 봐. 비싸게 주고 사서 떨어질까 봐. 그렇죠. 그 고민이 제일 많으신 거죠. 그래서 예. 올해 그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네.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상투 잡는 거 아닌가. 최고점에서 내가 이게 제일 집을 궁금한 게 지금 네. 광주가 너무 집값이 올랐는데 이거 네. 지금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 그렇죠. 이거 진짜 많이 하십니다. 진짜 맞는 궁금하신 것 말씀입니다. 같아요.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 맞아요. 고민이 제일 맞아요. 네. 많으세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내 집을 거주한다는 거, 거주지, 거주, 내 가족과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 집은 보통 우리가 한 5년에서 한 8년 정도는 거주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그 부동산 관계자분들끼리 얘기하는 순환 사이클에 의해서 네. 그 정도면은 집값이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 형편에 맞는 내 집 마련을 고민을 하시고 그 거주지를 선택한다 하면은 저는 이게 최고의 재테크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하게 뭐 이렇게 높이 가격이 뛰어갖고 어떤 마진을 기대하는 것보다 내 형편에 맞게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네. 사서 결정을 하는 거주를 게 하는 것도 네, 괜찮다. 그렇죠.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많습니다, 그게. 네. 네. 아, 실질적인 이 정보네요, 이게 지금. 네. 지금 우리 이렇게 김태일 리포터처럼 예. 주변에 이렇게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확실한 재테크 전략 하나 남겨주셔야겠죠? 확실한 재테크 전략.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게 최고죠. 정답인데 이게 최고죠. 이게 네. 정답인데 네. 그런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게 지금은 많이 현장을 돌아다니실 때가 아닌가. 네. 지금은 왜 그러냐면은 남들이 다 망설이고 있을 때거든요. 망설일 때니까는 오히려 역으로 재테크를 좀 하시겠다는 분들은 네. 내가 원하는 위치나 지역을 많이 발품을 파셔서 돌아다니시고 정보를 취득하시고 네. 공부를 하시는 방법들이 네.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좀 네. 더 그러면 들어가서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재테크 전략. 네. 올해 2017년 이후 네. 크게 한 세 가지로 네.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네. 준비한 자료 한번 봐보실까요? 네. 네. 첫 번째로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지역을 주목하자. 아하. 네. 그두 번째로는 아파트 투자는 역세권과 검증된 지역에 그다음에 이 지하철 2호선과 지역 개발 호재를 잘 살펴보자 이렇게 크게 네. 세 가지로 구분을 네. 하고 나머지 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네. 요것들도 있는데 네. 이제 먼저 크게 한 세 가지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네. 1인 가구는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크게 이제 우리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광주에서 1인 가구 견인을 증가하는 지역이 광산구와 서구입니다. 그래서 서구는 상무지구. 상무지구. 네. 그럼 광산구는 어딜까요? 광서 첨단? 첨단, 수안동, 수안? 신창지구, 뭐 신가동, 예. 그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반경 5km 이내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에 1인 가구들이 많이 밀집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하철 2호선이 네. 순환선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역세권 따라서 알아보는 것도 좀 괜찮을까요? 굉장히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까지 광주가 지하철 1호선이 네. 우리가 이제 그 사이클상 순환 노선이 아니라 왕복 일직선, 노선이었죠. 그렇죠. 네. 왕복 노선이었는데 사실 이 결정 내릴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호선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착공이 돼서 네. 지금 쌍암동이란다. 죄송합니다. 쌍촌동. 네. 풍암지구, 풍암지구. 금호지구. 예. 예, 먼저 착공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요. 네. 2호선은 인구 밀집 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이 따라가려면 사람도 따라가야 되고 길도 따라가야 된다. 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올 가을 이후부터는 좀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선반영이 될 것 같고요. 2호선 노선 부동산 재테크를 좀 관심 있어서 하신 분들은 꼭 주목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역세권에 아직 네.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될 지역도 분명 또 있으니까요. 그거 잘 꼼꼼하게 한번 잘 네.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래야죠. 예, 예, 예. 네. 또 수익형 임대 부동산도 설명해 주신다고요? 쉽게 얘기하면요. 네. 수익형 임대부동산은 우리가 월세 받는 부동산입니다. 아, 네. 월세 받는 부동산인데 수익형 임대부동산의 장점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항상 내려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는데 시장이 내려갈 때 또는 조정기 때는 월세가 나오니까 이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요. 근데 시장이 올라갈 때는 꾸준히 월세가 나오면서 시세 상승이라는 또 한 축의 수익을 갖다가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중에 기본이 임대 네. 수익형, 월세 받는 부동산. 그래서 요즘 특히 이제 유행하는 것이 1인 가구 위주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상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한정 지을 수가 있겠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역세권이나 교통, 뭐 주거, 네. 학군 네. 이런 것들이 검증된 곳들은 네. 이미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 지금 들어가기엔 늦지 않았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투자 주세요. 네. 부동산 재테크나 투자의 기간에 따라서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 네. 가지가 많은데 기간에 따라서 지금 너무 늦지 않았냐, 너무 오른 가격에 사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반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기간을 5년에서 저는 한 7년 정도로 본다 하면은 저는 오히려 괜찮다.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생각할 필요 있겠네요. 네. 네. 대표님,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의 문자, 네. 궁금증 문자가 와 있다고요. 한번 네. 살펴볼까요?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죠. 네. 9517번님, 요즘 이사 가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광주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전세가 좋을까요? 아니면 자가로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요. 네, 네. 전세로 간다는 얘기는 좀 가격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예. 네. 자가로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좀 자기가 네. 봤을 때 좀 네.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예, 예, 맞아요. 이제 거주 기간이 문제가 되겠죠. 내가 필요한 곳에서 얼마나 살지를 물론 예상을 하기 힘들겠지만 한 5년에서 한 8년 정도 거주한다라고 보시면은 네. 지금 사셔도. 사셔도 큰 문제는 없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봤을 때. 네. 뭐 개별적인 의견일 수 있겠지만 뭐 지역도 한번 추천해 주세요. 뭐 어디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쫑긋,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네. 예. 아, 뭐 지금 네. 뭐 효천 이지구라든지 거기가 떠오르는 어렵죠. 그러니까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쪽 네. 지역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효천. 좀 네. 교육 쪽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다 분은 네. 뭐 풍암동이나 금호지구 또 기존의 교육 여건들이 검증된 지역들 네.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한 분 더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분 같아요. 예. 네, 다음 문자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지은 씨가? 2621번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요즘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후에 투자 목적까지 겸비해서 사도 될까요? 아파트로 아. 가야 할까요? 하셨어요. 요즘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그렇죠. 거예요. 네. 어떤 네. 그 도심을 탈피해서 근데 답변부터 먼저 드린다 하면은 실거주의 투자 목적까지 겸비한다라는 것을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네.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아직은 사이즈가- 데이터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이게 많이 왜냐하면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사례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전원주택은 이제 땅이니까. 아파트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파트를 추천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네. 더 다행인 거는 우리가 이 대표님을 매주 화요일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돈 되는 경제 매주 화요일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뵐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